네, 비핵화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2시간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는데요. 네, 머리를 맞댄 한미 정상이 과연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일단 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참모 접견 후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참모들을 만나고 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저도 기억 되살려봐도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왜 그렇게 이렇게 일정을 짜여졌는가 저도 궁금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마도 이 볼턴이나 폼페오 같은 사람은 일단은 이게 북한 쪽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입장이 좀 다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뭐 협상을 뭐 이렇게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집단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조율해내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일단 이 트럼프 참모들, 트럼프 그 대통령을 위한 모든 분들의 생각들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것이 우선 좀 그 우선적인 목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리 뭐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참모들을 좀 공감대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번 정상회담은 좀 격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미 대화의 북미도 재개할 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급하게 가신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루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형식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우선 참모들을 만나는 이유, 미국 측 트럼프 행정부 참모를 만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세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장관, 그다음에 볼튼 보좌관, 대통령 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문 대통령께서 듣고 그다음에 입장을 확인을 하고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듣고 이제 조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어떤 일관된 목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측이 됐든 아니면 합의문이 됐든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내 오디언스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더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 핵심 참모들을 만나보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만나보고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접근법이 조금씩 다르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면 우리 국내 오디언스를 위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 입장이 무엇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 자체로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미국 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참모들을 만난 이후에 이제 단독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양국 정상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다 오벌 오피스에 이제 초대를 받은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부가 이렇게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라는 것이 이 백악관의 가장 중간에 이렇게 속에 쌓여져 있는 대통령의 말하자면 엄밀한 직무 공간이죠. 네. 그런 곳에 이제 일단 우리 대통령님과 네 분을 초청해서 같이 여러 가지 환담을 나누시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과연 지금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도 목소리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 미국으로서도 한미 동맹의 정책적인 공조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으로 봤을 경우에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도 굉장히 그걸 많이 조율을 하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배려해서
어쨌든 인간적인 친밀감. 사실은 이 정상회담이라고 그러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이거 그냥 국가 대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청와대 있어봤지만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께 친한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께 충하고 사람께 신뢰감 있으면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이거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서 조금 양해를 해서라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양보해 줘 그런 거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봤는데 예. 지켜봤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양국 대통령 네 분께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트럼프 부부의 예우의 의미가 담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 간의 어떤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먼저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성격을 본다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 그러니까 이너서클 자신의 어떤 그 친분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네 분이서 이제 우리 네 분을 초청한다는 거는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참모들을 만나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신뢰관계를 쌓고 이제 정상끼리의 만남에서도 문 대통령이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에서 만났는데 이제 긴밀한 그 공조를 보여주신 부분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상 간에도 긴밀한 공조가 돼 있다. 즉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부분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일정을 보면 또 영부인끼리도 별도 오찬을 하잖아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뭐 언론 보도 보면 30년 만에 그 한국과 미국의 영부인께서 이제 그 단독 그 오찬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얼마나 큰 그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이제 이너서클에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부인끼리 이제 관계가 좋으면 아무래도 그러한 긍정적인 기운이 대통령 그 정상에도 또 전달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정상 네 분의 어떤 회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후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확대 정상회담의 배석자들의 좀 면면을 보면 어떻게 좀 이뤄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사실 배석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확대 정상회담에 참모들이 꽤 많이 대여섯 명씩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참모들 그러니까는 외교에 꼭 그렇죠. 필요한 강경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교부 강경 외교장관 네. 그리고 이제 NSC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 이 예. 세 명씩 앉게 되거든요. 최산으로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더 폭넓게 이야기하려 그러면은 재무부 장관이나 법무장관 뭐 제재 관련돼서 이런 사람들도 사실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예.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아주 그냥 핵심적인 외교 라인만 딱 불렀던 걸로 봤을 때는 그만큼 서로 간에 긴밀하게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좀 그렇다 보면은 일단 이 주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딱 비핵화에 대해서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또 중재안을 꺼내들 것인가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굿 이너프 딜, 조기 수학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교착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교착 상태를 좀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한데 예. 이제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입장차가 큰 거를 확인하고 이제 계속 자기들의 주장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미 양국 어느 측도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기싸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입장 변화를 보이고 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어떤 현재의 기싸움에서 그 좀 굴복하는 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그것의 첫 번째 행보로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저희가 우리 정부 얘기하는 포괄적 합의하고 단계적 이행.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그냥 절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지금 서로 기싸움하는 상황에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한 발씩 양보해서 절충하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는 부분이니까 예, 예. 그것의 일환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얘기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발걸음을 떼는 걸로 이제 조기 수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큰 틀에서 합의를 북미가 하지만 그러면 그 첫 걸음 어떻게 되겠는가? 조기 수학. 그게 이 작년 얘기를 하면 프론트 로딩하고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초기 조치가 돼가지고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상응 조치 그 정도가 되면 북한과 미국 모두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명분도 차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미국이 동의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 절정의 부분, 그래서 북미 대화를 반드시 재개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측에 얘기를 하고 예.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에 좀 여지를 둘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한미 정상이 그래도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를 바라고 있는데 예. 과연 그러니까 오늘 그 회담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문이라든지 기자회견에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입장차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 북한 측으로부터 미국이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입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물러서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전달이 돼서 미국 측이 오케이 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본다면 네. 이제 우리 정부가 또 북한하고 물밑 접촉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에서는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수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물밑 접촉은 계속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하는 거죠. 저도 민 교수님과 비슷하게 좀 신중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예, 예. 우선 보게 되면 우리가 봐는 그 굿 이너프 딜이라는 꽤 괜찮은 거래라고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자꾸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해서 거짓되는 말인 것 같은데 보면은 쭉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게 내용이 보면 첫 번째 빅딜을 하겠다. 큰 그림을 같이 합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미국도 원하는 거고 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받을 수 있을 네, 겁니다. 받아들일 거고. 두 번째 조기 수학 문제인데요. 만약에 민 교수님 말씀한 조기 수학 문제에 있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라 그러면 아마 미국도 안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기 수학이 영변 플러스 알파는 북한에서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깨진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내놓는가에도 조금 저는 조금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경협 문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을까 그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완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풀어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지난 하노이 빅딜 문서에 관해서도 조금씩 일단들이 나와 있지만 네. 그때도 보면 거의 합의가 됐던 문서는 종전선언이나 그 연락사무소 문제, 정치적 합의에 관해서는 미국도 꽤 많이 찬성을 했던 부분이었던 그 합의됐다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들어주지만 제 끄트머니 있던 게 경제 지원 문제였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일단 비핵화가 완결될 때 비핵화 그 제재 해제도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예. 아마 제재를 풀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재 부분은 여전히 후순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조기 수확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부분들 예. 경협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어야지 미국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말씀을 좀 그러니까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 당장 어떤 공식적으로 미국이 어떤 남북 경협 제재 유예라든지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논의를 하고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어떤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떤 묵시적인 어떤 동의라든지 아니면은 예.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북한 측과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1년에 때문에 뭐 합의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좋겠지만 예, 그 예. 첫 번째 행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가셔서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을 듣고 이제 좀 조율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북한 측과도 접촉을 해서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네. 이제 북미 간의 실무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러한 토대를 놓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 예. 오늘 어떤 그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물론 나오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낙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우선 현지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과의 접견을 종료했다고 하고요. 50분 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지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현지 모습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고 또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났으니까 이제 네. 잠시 후에 또 펜스 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면, 이야기가 잘 된다면 이제 관심이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논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세요.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시거나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일본 방문을 G20 회의죠. 네. 그 때문에 가기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거기서 들려서 올 수 있어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뭐 더 조기라도 뭐 올 수 있다면 뭐 초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는 좀 초청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좀 조속하게 빈번하게 하는 게 좋죠. 일단 상황이 지금 워낙 좀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지금 뭐 협상이 동결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협상 자체가 지금 동결돼서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갖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뭐 한국을 초청하는 문제는 뭐 시기는 열어놓더라도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오게끔 이렇게 초청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든지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정영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결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그 성과를 가지고 대북 특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이 되든 두 개가 같이 되든 아니면 하나가 되든 그런 식의 어떤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긍정적인 그 성과가 나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북 특사가 올라가든 아니면 이제 원포인트 회담이 되든 어떤 예. 그런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사라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보낸다고 받는 게 그쪽에서 상호 서로가 합의가 돼야지 특사를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좀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 11월을 좀 생각해 보면요. 11월 말에 이제 이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때도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방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안을 좀 성과시키고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좀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또 그 다시 한 번 더 동력을 마련하려고 그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소기에 달성을 못했었어요. 오히려 더 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CVID 이야기를 듣고 오는 바람에 사실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소득이 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럴까봐 저도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당연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국 내 분위기도 그렇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예.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네, 이번에 좀 두 분의 약간 좀 신중한 좀 입장을 보이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이제 회담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었잖아요.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사실은 어제 그제
그저께 이틀 동안 이제 당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있었고 이제 전원 회의가 있었고 그러나서 이제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그 정치국 회의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은 최고위원회 올릴 의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게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5개년 경제 계획에 대한 성과와 평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 관한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올리게 되는 최고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거죠. 보면은 당에 대한 조직 정비는 이번에 좀 끝냈습니다. 부위원장을 박봉주 제가 보는 건데 박봉주 같은 경우는 총리인데 총리를 거기는 그냥 국무위원회 우리로 보면은 그냥 그 정부의 총리로만 있고 당에는 특별하게 직한 부위원장으로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당의 부위원장으로 해서 당에도 힘을 실어서 당이 우선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에 실는 것이고 박봉주도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더 박봉주에게 힘을 실어주려 하는 조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그렇다면 역으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하게 되면은 최고인민회의는 당에 관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관한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살펴보게 되면 정부 인사 중에 국무위원회가 있는데요. 국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몇몇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던 인민무력상 하고 총정치국장하고가 아직 그 국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 늘 당연직으로 들어갔던 분인데 그 발령을 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비핵화 관련돼서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특별한 입장이 나올 것인가 하고 보면 굉장히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적들의 그 압박에 대해서 그것을 깨부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좀 긴장을 갖는 그 멘트도 나오곤 한데 그 앞에 문장을 보면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도발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걸 열심히 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안 갖게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안보 정세가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일련의 멘트들을 보면 굉장히 절제된 멘트,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북한조차도 계속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최고인민회도 비슷한 논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의 어떤 재건 움직임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수준, 낮은 수준이든 간에 어떤 북한이 과거에 어떤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보여도 도발로 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시를 했는데요.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 이제 그 과거의 행태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가지고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노선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 그 북미 협상을 깨지 않고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러한 공간과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게 좀 접촉해 본다면 그러면 이제 좀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어떤 그 부실을 다시 살릴 동력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